생물의 고유한 특성이라 할 수 없는 것, 생물의 특성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다라는 표현을 또 쓰죠. 물질대사,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효소가 반드시 관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제 항상성 또 있고,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그리고 적응과 진화. 이런 것들이 생명의 이제 고유 특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1번 세포 분열을 통해 생장한다. 예. 생장이 되는 거죠. 2번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남긴다. 예. 유전.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움직인다.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은 생물의 특성이긴 하지만 생물이 아닌 기계 역시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생물만의 고유한 특성은 될 수가 없고요. 3번 옳찬 내용. 물질 대사를 통해 몸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는다. 예.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거든요. 5번 자극에 반응하고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예.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네요. 정답은 3번. 다음은 다세포 생물의 구성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다세포 생물.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죠. 그리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약간 차이는 있죠. 동물세포는 기관, 개를 갖는 반면 식물세포는 조직, 개를 갖게 된다. 기억은 생명체의 구조적 단위다. 예, 세포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라고 했죠. 기억, 옳은 문장. 아메바, 지심벌레도 니은의 예를 볼 수 있다. 아메바나 집신벌레는요, 우리가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개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을 갖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옳은 문장. 개체는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다. 세포가 구조적이고 기능적 단위라고 있죠. 그래서 세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효모에 대한 이제 설명이네요. 효모는 우리가 원액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효모는 산소가 있을 때는 산소 호흡을 하지만 산소가 없을 때는 발효라는 무산소 호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성을 하죠. 이에 대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물질 대사에 대한 이화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효모의 에너지를 얻는 과정은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신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항상성에 대한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변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거는 물질 대사 중 동화작용, 물질 대사. 보기의 내용은 물질 대사 중 이화작용에 대한 얘기죠. 2번은 물질 대사 중 동화작용. 3번 식물의 어린 싹이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굽어 자란다.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 4번 개구리는 투명한 눈꺼풀이 있어서 물속에서도 잘 볼 수가 있다. 물이라는 환경에서 적합한 몸 구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환경에 대한 적응. 5번 소생식물은 불의 옥잠에 통기 조직이 있어 물 위에 뜬다. 이것도 역시 환경의 적응. 그리고 이제 뭐 더 나아가서 4번, 9번은 적응과 진화까지도 우리가 이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3번에는 정답은 물질대사. 2번 사막에 사는 낙타에 대한 설명이 있죠. 사막에 사는 낙타는 며칠 동안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지 못하더라도 등에 있는 혹 속에서 지방을 분해하여 물과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 대사 중 이화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화작용이다. 옳은 문장이죠. 이화작용은 개체 유지 현상 안에 포함이 돼요. 에너지가
반응이다. 그렇죠. 이화작용을 통해서 발열을 하는 거죠. 4번 생체 촉매인 효소가 필요한다. 물질 대사에서는 반드시 이화가 됐던 동화가 됐던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를 해야 돼요. 5번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건 동화작용에 대한 얘기죠. 지방 분해는 이화작용. 그래서 옳지 않는 내용은 5번. 5번과 6번은 화성에 이제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실험이 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방사성 동위원소 이제 14짜리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산화탄소를 화성 토양이 있는 곳에 넣고요.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광합성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되는 거죠. 탄소 14로 표시되어 있는 영양소, 이제 유기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그리고 화성 토양에다가 넣어줘요. 만약 화성 토양에 호흡하는 이제 생명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영양소를 분해를 하고 이 분해하는 과정 중에 호흡을 통해서 탄소 14짜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겠죠. 만약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 14짜리가 방출되어서 방사능 검출기에 검출이 될 거예요. 기체 분석기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영양소를 집어넣었어요. 만약 화성 토양에 또한 호흡하는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호흡 과정을 통해서 유기물이 분해되고요. 그럼 그 과정 중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할 때 이 화성 토양에 들어있는 이 실험체 안에 기체의 조성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혹은 메테인을 발생하는 그런 생명체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메테인의 조성비가 늘어날 거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생명체가 있었다고 하면 이산화탄소의 조성비가 늘어날 거고, 또 산소를 이용하는 생명체가 있었다고 한다면 산소의 조성비는 또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간은 동화작용을 통해서 생명체를 확인한 거고요. 나와 다는 이화작용을 통해서 생명체를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네요. 5번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라고 물어보고 있죠. 가나다는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을 전제한 실험이다. 가는 동화, 나다는 이와 옳은 문장이고요. 가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 옳고요. 디귿 나의 방사성 계측기는 영양소의 탄소 14를 검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4탄소가 들어있는 영양소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6번 이 실험 결과 가나다에서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화성 토양에는 물질 대사하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미모사 잎을 손으로 건드리기 전의 모습과요, 미모사 잎을 손으로 건드린 후의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건드리기 전에는 미모사가 잎을 활짝 폈는데 건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잎을 움츠러졌죠.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에 대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있는 거 1번 선인장의 가시는 잎이 변한 것이다.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적응과 이제 진화를 한 거죠. 애벌레는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된다. 이거는 발생이 되는 거고요. 지렁이는 빛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벌새는 비행할 때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 대사. 치타는 암수 생식 세포의 결합으로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 이거는 생식이 되겠네요. 8번 다음은 생물의 특성과 관련된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높아져 혈당량을 정상 수준으로 낮추는 작용을 한다. 이거는 항상성이 되는 거죠. 갈매기는 염분의 농도가 높은 물을 콧구멍으로 배출하여 체내 염분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것도 항상성. 그러니까 간은 혈당에 대한 항상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혈장 산수합에 대한 항상성이 되는 거고요. 개구리 수정란이 올챙이를 거쳐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요.
수정란을 보시면 수정란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 개의 세포 중 구조적이고 기능적으로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이 여러 이제 조직들이 기관을 형성하고 이 기관이 기관계를 형성해서 올챙이라는 개체를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 올챙이는 나와 다라는 과정을 통해서 뒷다리와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 가 과정에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이룬다. 예, 옳은 문장이고요. 나 과정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발생하는 과정 중에는 항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생 과정 안에는 물질 대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가나다는 생물의 특성 중 발생에 해당하는 내용 맞고요. 정답은 5번.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에 대한 설명인데요.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 적응과 진화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4번이고요. 11번.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시면 5번에 보면 강아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죠. 근데 강아지 로봇도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해요. 신호를 주면 그 신호에 따라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로봇도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5번. 생물의 특성을 분류한 건데요. 생물의 특성은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개체 유지 현상과 종종 유지 현상. 개체 유지 현상,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물질 대사한다. 발생과 생장,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항상성까지가 개체 유지 현상이 되는 거고요. 종종 유지 현상은 생식 유전, 적응과 진화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기억, 가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그렇죠. 물질 대사는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니은 밝은 곳에서 고양이의 동공이 작아지는 것은 빛에 의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예가 될 수 있는 거고, 사람이 추울 때 몸을 떠는 것은 항상성에 대한 얘기죠. 적응과 진화가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이러스는 숙주 내에서는 생물적 특성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숙주 밖에서는 비생물적 특성을 나타내게 돼요. 생물적 특성, 유전 물질을 갖고 있다. 유전 물질, 우리 핵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핵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숙주 내에서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증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증식 과정에서 유전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한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숙주 내에서의 핵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식하고 유전 현상이 일어나고 돌연변이가 난다. 이게 이제 생물적 특성이 되는 거고, 비생물적 특성으로는요, 세포의 구조를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보기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이 세포 소기관이 없다라는 거는 생물적 특성이 아니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문장. 니은 자신의 유전 물질이 있다. 생물적 특성. 효소가 있어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지요. 정답은 2번. 14번.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료가 되네요. 생명체 밖에서는 단백질과 핵산의 결정체, 세포가 아니라 핵산은 갖고 있고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 조류독감에 걸린 닭에서 추출한 바이러스가 세균 여과기를 통한다. 크기가 세균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닭에게 주입하였더니 변형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변형된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형성된 거거든요. 보기 기억. 세포로 되어 있다.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에요.
그 세포막도 없고요. 또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장소인 리보솜 같은 세포 소기관도 가지질 못했어요. 니은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돌연 변이가 일어나고 적응하고 진화한다.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15. 지구가 탄생했을 때 생물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후 생명체가 생겨나고 생식에 의해 생물체의 개체수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지구에 나타난 최초의 생물체라고 할 수 있는지를 그렇게 판단한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요. 바이러스는 스스로가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지구에서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서술할 수가 있겠네요. 가와 나는 각각 바이러스와 동물 세포 중에 하나인데요. 가가 이제 바이러스가 되는 거고, 나가 동물 세포. 가는 세포막을 갖는다.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를 갖추지 못했죠.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핵산, 즉 유전물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막도 없고 또한 단백질 합성장소인 리보솜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세포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기억, 세포막을 갖는다. 옳지 않은 문장. 가와 나는 모두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죠. 나는 효소를 합성하여 독립적으로 물질 내사를 할 수가 있다. 정답은 4번. 대장균이 박테리오파지에 감염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박테리오파지는 대장균 같은 세균에 증식하는 세균성 바이러스를 이제 이야기하고요. 첫 번째 이제 그림을 보시면 박테리오파지가 대장균 표면에 이제 붙어 있는 그림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머리 쪽에 빨간색 물질을 대장균으로 주입하죠. 이게 박테리오파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유전 물질이 되고요. 이 유전 물질을 이제 대장균의 효소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전 물질들을 이제 뭐 하는 그림이냐? 복제를 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단백질 껍질을 또 뭐를 하냐? 합성하는 또 이제 그림이 여기 이제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복제된 이제 단백질 껍질과 유전 물질이 이제 합쳐져서 또 하나의 이제 박테리오와 이제 파지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파지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갉아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장균을 갉아먹어가지고 밖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 이제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기억 A와 B의 유전 정보는 같지요. 니은 대장균은 A가 없어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디귿 B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합성된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박테리오파지 B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파지 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대장균의 효소를 이용해서 합성된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